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로 인정 안 해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서 검사들이 쓰는 꼼수가 등장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면요, 무죄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요, 경찰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 결과지를 가지고 법원에도 제출해서 이거 증거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증거로 잘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아무리 내가 거짓 반응이 나왔어도 내 말이 사실입니다, 피해자 말이 거짓이에요 라는 걸 입증할 만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무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언제 한다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이거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해줄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할까요? 수사기관이 봤을 때 애매할 때 합니다. 피해자 말이 완벽히 맞다라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가해자 말이 완벽히 맞다라는 증거도 없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럴 때 하는 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자기 제 말이 맞습니다 라는 걸 띡 하고 입증해 줄 만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무죄를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자체가 과연 증거로 쓰여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심리 상태의 변화가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뇌파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손에서 땀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생리적 반응이라는 거에 따라서 검사하는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단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생리적 반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아주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거 증거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소개팅을 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소개팅 상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제가 변호사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키가 18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작습니다. 190까지 키워오세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의사가 되어 오세요. 변호사님,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이를 20대 후반까지 낮춰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결혼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저랑 결혼해준다는 걸까요? 아니죠. 죽어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오면은 그거 증거로 써줄게 라고 하고 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로 인정 안 해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판사는 못 본다라는 그 결과지는. 근데 어차피 내가 거짓 반응이 나왔어도 그거 결과지 판사님이 못 보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검사들이 쓰는 꼼수가 등장을 합니다. 판사가요, 증거는 못 봐요. 그런데 증거 목록은 봅니다. 증거 목록 1번 고소인의 고소장, 증거 목록 2번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증거 목록 3번 가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4번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이러고 끝 이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괄호 열고 피고인 진술 내용 거짓 반응이라고 나옵니다. 판사는 이미 증거 목록만 보고 얘 거짓말 했네, 그러면 얘 혐의가 있겠네 라고 예단을 갖겠죠. 그게 검사들이 많이 쓰는 꼼수입니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증거로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증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판사는 이미 그거 봐버렸어요. 거짓 반응, 이미 예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실무에서 아주 고난도로 쓰이는 기술인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라는 게요, 반드시 신뢰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험 논문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 진실 반응, 거짓 반응 가져온 다음에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은 뭐냐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지 문서 제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변호사님들은 못 보시잖아요. 저 이제 검찰에 있었으니까 보는데, 검찰에 있으면 어떻게 오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지라는 게 한 3, 4장 정도로밖에 안 옵니다. 되게 짧게 와요. 수사관이 피의자한테 뭐라고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뭐라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진실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옵니다. 결국은 똑같은 질문을 말만 바꿔서 3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질문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절대적인 값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수사관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반드시 생리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뇌파가 변동이 있다거나 손에 땀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측정하는 기계가 진실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똑같이 움직인 뇌파의 범위라 하더라도 어떤 검사자는 요 정도면 그래도 진실이지 많이 안 움직였잖아 라고 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검사자는 이거 조금밖에 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거짓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뇌파가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까지는 자료에 첨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 정말 다투겠다, 난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 라고 한다면요, 뇌파 검사지 가져온 다음에 다른 수사관한테 그거 감정 보내는 겁니다. 수사관님, 이 정도 뇌파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진실로 볼 여지는 없습니까? 혹은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진실을 말해도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뇌파가 이 정도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냈을 때 다른 수사관이 이것은 반드시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라는 답변이 온다라고 한다면 판사가 그거를 보고 애초에 검사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내가 거짓으로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면 무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지를 검사 결과지뿐만 아니라 뇌파 측정기까지도 증거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 보내서 이게 정말 거짓 반응으로 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한번 더 이런 것들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끝까지 본인의 무혐의와 무죄를 주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